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지난주 조국 정경심 교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장모군이 본인의 SNS에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촬영된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국 교수의 딸 조양이 맞다. 조양이 분명히 참석했다. 그리고 조국 교수 가족에게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을 때와 엊그제 조국 정경심 교수 법정에 두 번째로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할 때 그 증언의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조양을 본 기억이 없다. 왔다면 내가 못 알아봤을 리 없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같았으나 결정적인 증언이 뭐였냐면 이 세미나에서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 속 여학생이 99% 조양이 맞다라는 폭탄 증언을 한 바가 있죠. 다소간의 심적 심경 변화가 있었던 걸로 읽혀졌고요. 이 본인이 증언을 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서 추가로 아마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그 여학생이 99% 조양 맞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그것을 100% 맞다는 것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의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군이 쓴 이 장문의 사과글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체 공개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인해 많으신 분들께서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전 금요일 오후에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공판에 증인 출석해 장시간 동안 검사님들과 변호사님의 질문을 받고 양측 간 살벌한 법정 싸움이 오갔습니다. 재판장님 중 한 명께서 이제 그만하죠 라고 하실 때 비로소 저는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인 조국 교수님께서 재판장님께 부탁하여 교수님이 제게 직접 인권 동아리, 인턴십 등 무려 12년 전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에 대해 제게 여쭤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검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고인은 증인인 저의 기억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 출석 이후 몇 가지 얻은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라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째로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자. 조국 정경심 교수님 모두 저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십니다. 분명 그분들도 제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한 싸움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할 제일 적합한 차기 대권 인사는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 민정수석이신 조국 교수님이셨다고 하여도 무방하고 이는 큰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 계승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 했겠죠. 그러니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이렇게 이 사건의 성격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사건이다 라면서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둘째로 다른 나라 언론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언론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조회수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내용을 사용하지요. 이 언론의 과장된 헤드라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본문 때문에 생긴 피해자가 교수님 말고 엄청 많았을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그 기사를 읽고 비로소 세뇌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뉴스는 더 심각한데 기사 밑에 댓글창이 있죠. 그중 일부는 비방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알바들이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조사하셨던 검사님들을 절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이든 변호인단이든 비단 이번 사태를 떠나서 다른 사건들에서 언론과 유착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법정 진술 중에 본 기억이 없다, 만난 기억이 없다라는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보도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보도로 인해서 대다수 국민이 세뇌되고 믿게 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셋째, 민희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희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 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민희 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희 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법정 증언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다시 밝히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 장군의 검찰 진술 그리고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현장 세미나 현장에서 조양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다. 그리고 나 혼자 간 게 확실하다. 그리고 세미나 속의 사진은 여학생은 조양의 얼굴과 다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 조양의 인턴십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질문을 했더니 세미나는 나 혼자 간 게 확실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완전 거짓인데? 이렇게까지 진술한 조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다시피 이 장군의 기억 속에 조양을 만났던 기억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조양을 만난 적이 없고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조양이 현장에 안 온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대화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그 기억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십수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억이 사라져서 그렇게 기억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인데 그런 취지로 엊그제 법정 증언에서 과정에서는 그런 취지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세미나 사진을 지금 보면 물론 당시에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생각을 했지만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증언을 한 거예요. 이거 조양 99% 맞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언론의 헤드라인에 별로 보도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장군은 오늘 이 글을 통해서 99% 맞다고 했던 본인의 법정 증언을 100% 맞다는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기억이 달라진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지만 본인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나 법정에 출석을 했을 때 그동안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술을 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현재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의사 국시를 통과한 민희는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나중에 혹시 모릅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을지 제가 본받아야 할 인내심과 도전 정신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놈의 표창장 쟁점 때문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판사님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이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무 근거가 없지요.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비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없는 진흙탕 싸움이 어서 끝나고 교수님의 가정도 예전과 같이 평화를 되찾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상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장땡땡 올림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사과를 하고 마지막 단락에 왜 그런 부정적인 진술을 했었는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요. 증오심과 적개심 그리고 인터넷으로 세뇌된 비뚤어진 마음이 있었다라는 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너희 가족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됐다라는 이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됐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진술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인 장영표 교수가 이 조양을 인턴 학생으로 받아들여서 인턴 활동을 지도하고 논문 지도를 해주고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사건화되면서 우리 가족이 선의를 베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고충을 겪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다. 부모님들 줄줄이 법정에 검찰에 끌려나가서 나까지 포함해서 10차례가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완전히 치도곤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제2의 가족 인질극 피해자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군도 본인 가족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때문에 보복 심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조금 다소 부정적인 진술을 했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양의 인턴십 확인서를 보고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완전 거짓인데 거기는 나 혼자 갔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의 기억보다
더 나아간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진술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전체 글을 보셨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법정 증언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본인이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미나 속의 영상과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양이 99% 맞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본인의 시각으로는 그것이 99%가 아니고 100% 확실하다라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조양을 만난 기억이 없다,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라는 점을 번복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초지일관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대화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조양이 거기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서 지금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진술을 이와 같은 취지로 했겠지만 그동안 검찰 진술조서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얘가 만난 기억이 없고 조양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양이 안 온 것이다. 왜? 만났다면 기억을 못했을 리 없고 만났다면 알아보지 못했을 리가 없으니까 조양이 현장에 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과잉 해석되었던 측면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그런 취지로 내가 진술했던 거 아니다. 그 기억 자체가 나지 않는다는 거다. 이렇게 본인이 힘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은 일요일 새벽에 올린 글입니다. 쓰기는 일요일 새벽에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에 공개가 된 글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법정 증언을 하고 일요일 새벽 2시 20분경에 글을 써놓고 비공개 상태로 뒀던 겁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전체 공개로 게시를 한 겁니다. 이 자체로도 큰 용기를 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작 큰 용기는 본인이 왜곡된 진술을 바로잡고 또는 사과하고 이런 것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진술을 했었는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증언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본인을 마주 보면서, 마주 대하면서 그걸 자기 고백하듯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이 정작 큰 용기일 것이다. 제 지인하고 이 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어찌됐든 용기 내준 장군에게 다시 한번 격려 말씀을 드리고 장군과 그 부모가 겪고 있는 고충, 또 다른 가족 인질극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